안녕하세요. SNG 이래아입니다. 자, 오늘은 보기에도 참 안쓰러운 굉장히 심각한 두피 상태의 고객분이 오셨습니다. 사실 미용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굉장히 심각한 원형 탈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특히 앞쪽에 이런 원형 탈모보다도 뒤쪽 가마 쪽에 보면 정말로 주먹만한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가 있으신 이후에 계속 방치를 하셔서 일 때문에 방치를 하신 상황에서 앞쪽까지 원형 탈모가 이제 주먹 반만한 원형 탈모가 생긴 상황이고, 정수리 쪽은 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가는 롯드로 자글자글하게 펌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은 고객님께 병원 치료를 더 우선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급적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굉장히 젊은 20대이신데도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머리숱이 없는 부분을 좀 커버하려고 하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심각하게 모발 숱이 탈모로 인해서 없는 모발이 머리를 기르게 되면 더욱더 없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은 머리가 많이 없을 때, 특히 젊으신 분들이 머리를 길러서 없는 부분을 커버한다라는 생각은 가급적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 오히려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길러서 가리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활기차고 젊어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으실수록 머리숱이 없는 것을 머리 길이로 가리려고 하는 것은 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모발을 짧게 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 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오늘도 분명히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장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의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발이 길어서 젊으신데도 아저씨처럼 보이는 이 스타일을 완전하게 짧은 크롭컷, 쉽게 말해서 레옹 스타일 같은 스타일로 아주 짧은 크롭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롭컷에 커트를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고객분께서는 앞머리 M자가 탈모로 인해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앞머리 M자를 조금 커버할 수 있도록 M자 라인은 앞으로 당겨서 앞머리를 커트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당겨서 커트를 하셔야 됩니다. 앞머리 M자 부위에 모발이 쑥 들어가게 잘리지 않도록 일단 기장을 보호하는 뒤쪽으로 당겨서 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더 짧게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어울리는 기장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사이드와 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뜨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펌을 위해서 크롭컷 스타일, 네온 스타일을 하기 위한 다운펌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바싹 자를 것이고요. 특히나 사이드 같은 부분은 다운펌을 하기 위해서 너무 바싹 바리깡으로 쳐 올리면은 다운펌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이드는 그랜나루와 함께 자연스럽게 스타일리시하게 남길 것이고, 뒷라인 제가 가볍게 자연스러운 블렌딩으로 클리퍼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라인을 블렌딩으로 바싹 짧게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 모발이 나는 길이가 목덜미까지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균형미가 이렇게 짧게 자른 상태에서 목덜미가 길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두상 자체를 길게 보이는 안 좋은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블렌딩으로 뒷라인은 좀 바싹 자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바싹 자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다운펌을 하실 때 요즘은 이렇게 블렌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짧게 그라데이션으로 클리퍼 라인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다운펌을 할 때 머리가 너무 짧아서 웬만한 강한 점성을 가지고 있는 다운펌제나 다른 펌제라 할지라도 웬만해선 잘 붙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도 조금 저렇게 바짝 밀어놓은 부분에 다운펌을 들어가면서 저 또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운펌을 하기 위해서 커트를 하신다면
이렇게 바짝 미는 거, 브랜딩을 바짝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최소한 3mm에서 5mm 정도 기장을 남기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30여 년을 머리를 하면서 남녀 커트에 아주 바이블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꼭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같이 나눠보고 싶으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준비가 되면 꼭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안 그래도 복잡하고 어려운 헤어 커트, 특히나 남자 커트는 조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위를 어떻게 대느냐, 클리퍼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나오고 섬세한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급 디자이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클리퍼를 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클리퍼는 수많은 고객을 해봄으로써 그 감각과 느낌을 체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잘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클럽컷 형태의 아주 짧은 클럽컷인 내용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양쪽 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클럽컷 스타일의 다운펌을 완성한 후에 전체적인 커트를 그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커트만 끝났어도 방금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에서 이미 상당히 어려 보이는 느낌, 이젠 20대처럼 보이는 헤어스타일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양쪽 사이드 모발이 상당히 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클럽컷 스타일의 다운펌까지 끝난다고 하면 훨씬 더 정말로 어려 보이면서 스타일리시한 헤어스타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뒤쪽에 주먹만한 원형 탈모는 정말 전부 커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여서 최대한 커버를 시켰고요. 앞쪽에 반주먹만한 원형 탈모는 커트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를 시킬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펌까지 전체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뒤에 가장 큰 원형 탈모 부분도 어느 정도 50%는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쪽의 원형 탈모는 대부분 커버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운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펌 제로는 저희 SNG 힐링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모용이고요. pH 8.5 정도의 굉장히 부드러운 제형입니다. 힐링펌젤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원장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모발의 손상이 없이 부드럽게 연화가 되면서도 굉장히 탄력 있게 매직이나 컬이 잘 걸린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시중에 굉장히 고가의 펌제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가성비도 좋으면서 부드러운 냄새와 건강모에서 극손상모의 모발 컨디션에 따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발 손상이 전혀 없이 컬 탄력은 굉장히 탱글하고 탄력 있게 걸린다는 것을 사용하시는 모든 원장님들의 공통적 의견이니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이렇게 팩을 제조하는 것은 뒤에 클리퍼 라인을 블렌딩으로 굉장히 짧게 밀어놨기 때문에 건강모형 펌젤을 믹스하여서 팩을 만들어서 두피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점성을 굉장히 걸쭉하게 끈적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전에 남자 다운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운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잘 붙이고 잘 마무리한다. 만약에 다운펌이 처음이시거나 다운펌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다면 그 전에 제가 다운펌 포인트 두 가지 영상을 말씀드린 시술을 하면서 했던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클럽컷 스타일의 다운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발 전체를 가급적 부드럽게 바싹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탈모로 인해서 M자 이마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M자 이마 부분도 쉽게 갈라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서 다운펌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 라인은 제가 5mm 정도로 커트를 하였기 때문에 적당한 점성이라면 충분히 다운펌을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백사이드까지는 모발 기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붙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쪽 사이드도 클로컵 형태에 따라서 붙이고 있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탈모로 인한 M자가 심하기 때문에 그 M자 부위가 쉽게 갈라지지 않도록 다운펌 자체의 방향을 잘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M자 부위가 심하게 있는 상태에서 다운펌을 하실 때는 잘 갈라지지 않도록 앞쪽으로 다운펌의 방향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뒤쪽 라인을 다운펌을 할 것인데, 뒤쪽은 크리퍼를 굉장히 바짝 밀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 모형을 전체적으로 잘 도포한 후에 방금 만들어 놓은 점성이 강하게 된 팩을 이용해서 최대한 바싹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뒤쪽 커다란 원형 탈모 부분은 정수리 부분의 머리, 뒷가마 부분에 있는 머리를 살짝 끌어당겨서 어느 정도 덮어주도록 할 것이고요. 앞머리 쪽 원형 탈모가 있는 부분도 그 주변의 머리카락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겨서 부드럽게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탑 쪽과 정수리 쪽은 모발숱이 워낙 적기 때문에 탑 라인을 완벽하게 붙여버리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서 탑 라인 쪽은 가볍게만 붙이도록 합니다. 특히나 앞쪽 원형 탈모 쪽과 M자 라인 부분에서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커버될 수 있는 방향을 잘 맞추시고요. 뒤쪽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원형 탈모가 있는 모발 자체가 없는 부분은 뿌리 방향을 그 원형 탈모 쪽으로 꺾어서 원형 탈모가 너무 강하게, 그쪽이 모발 숱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게 그 정도만 가깝게 꺾어주는 정도만 해서 다운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쪽 클리퍼 바싹 밀어놓은 부분을 다운펌을 하기 위해서 펌제와 믹스해서 만들어 놓은 팩이 있습니다. 그 팩을 가지고 다운펌을 좀 더 단단하게 잘 붙이기 위해서 2차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뒤쪽 클리퍼 라인을 바싹 밀어 놓은 곳은 상당히 짧은 모발이기 때문에 붙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점성을 강하게 해서 바싹 붙이도록 하시고요. 어떤 방향으로 빗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나 잘 붙어 있지 않거나, 특히 이렇게 그랜나르 쪽 뾰족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해주면 굉장히 다운펌이 아주 예쁘게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중화까지 완전히 끝난 후에, 샴푸까지 끝난 후에 비로소 다운펌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는 언제든지 빗질이나 어떤 방향으로도 충분히 또 다른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 다운펌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초반에 다운펌 하실 때 가장 조금 난처했던 부분이 사이드나 백이나 전부 잘 붙여 놓으시고, 특히나 백을 잘 붙여 놓으신 다음에 중화까지 했는데 샴푸대에서 샴푸하는 동안 뒷머리 라인이 틀어져 가지고 갈라지는 현상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말은 중화까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틀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운펌은 중화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펌 일제로 모발을 잘 끊어놓고 중화제로 다시 모발을 재연결하여서 꺾어진 상태로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쉽게 틀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중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지를 붙여 놓는 것은 당연히 짧은 모발을 좀 더 수월하게 두피에 붙이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탈모로 인해서 문제성 헤어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짧게 커트를 하고 크롭컷으로 커트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전체적인 다운펌을 하였습니다. 이제 열 처리를 할 것인데, 두피 쪽은 원래부터가 두피 문제로 인한 탈모가 있는 것이니까 두피 쪽은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티슈를 얹어서 최대한 두피에 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고 열 처리 10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다운펌 영상에서 다운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였는데, 댓글 중에 한 분이 다운펌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두피가 다 망가지고 심각한 두피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예민한 피부를 가진 고객분이시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파마약이 닿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성 피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웬만한 파마약이 묻어서
트러블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두피 트러블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특히나 다운 펌제 같은 경우는 펌제 자체의 pH가 9대 이상의 강모형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SNG 힐링펌은 건강모용이라고 하더라도 pH가 8.5로 상당히 부드러운 pH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모용 펌제 같은 경우는 pH가 9대에서 10대 사이로 강한 알칼리 펌제입니다. 이런 pH가 상당히 높은 강한 알칼리 펌제 같은 경우는 피부가 많이 민감하신 고객이라면 심각한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운펌을 하시더라도 강한 약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약으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하고, 또한 pH가 9대 이상의 강한 강모용 펌제를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랜나루 쪽에 자글자글하게 다운펌을 하고 난 후에 그런 자글자글한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pH가 상당히 높은 강알칼리 펌제를 사용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펌이 잘 되었다는 연하의 테스트법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꼬리빗으로 한 섹션을 옆으로 꺾어 보았을 때 그 꺾임이 본래대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없이 그대로 꺾여져 있는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연하가 잘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하 테스트까지 끝내고 연하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여서 이제 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다운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운펌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잘 붙이고 잘 마무리해야 된다. 그 잘 마무리해야 된다의 중화에서는 잘 붙이는 거 50%만큼 마무리 중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셔야 됩니다. 또한 중화 전에 이렇게 걸쭉했던 일제나 팩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팩을 싹 걷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크림 중화 자체가 잘 스며들기 위해서 중화, 다른 말로 산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중화제는 저희 SNG 힐링 크림 중화를 사용하고요.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일제가 닿았던 모든 부분은 당연히 중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탑라인 같은 경우는 중화제로 붙이게 되면 너무 바싹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액상 중화를 사용하여 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상 중화는 거품 중화기를 하셔도 되고 분무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거품이나 분무기 형태로 액상 중화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액상 중화니까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절대 다운펌에서 머리띠를 사용하지 마시고 사이드와 백은 무조건 크림 중화제로 중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헤어밴드, 중화밴드를 사용했을 때는 중화밴드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밴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압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붙여놓은 다운펌 부분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화제, 그러니까 산화제는 결국엔 펌을 고정시키는 기능이 가장 큰 것인데, 틀어진 상태 혹은 꺾여진 상태로 중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파마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샴푸까지 끝나고 났을 때 쫙 갈라져 있거나 다운펌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당황스러운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화밴드가 잘 붙여놓은 다운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사이드와 백은 크림 중화를 하고 티슈를 이용하여서 아주 부드럽게 절대 압박을 주지 않고 가볍게 올려놓는 정도로만 해서 중화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감싸주신 후에 액상 중화로 분무나 거품 중화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얼굴 쪽으로 액상이 흘러내리는 것은 손으로 저렇게 받쳐가면서 중화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클럽컷 형태를 커트를 한 상태에서 중화를 할 때는 지금처럼 제가 중화를 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꼬리빗으로 어떤 방향을 계속적으로 만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화제가 닿은 상태에서 어떤 방향을 계속 만져주는 것도 일종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해줘서
다운펌 자체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드는 하나의 작은 팁이 될 테니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M자 라인으로 제가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요. 뒤에 큰 탈모가 있는 부분도 제가 가마 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정수리 부분에 원형 탈모가 있는 부분으로 당겨서 약간 방향을 꺾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가 전체적으로 끝나면 샴푸 전에 머리에 걸쭉하게 붙어있는 크림 중화제를 싹 걷어내고 깨끗하게 걷어내고 샴푸하시는 것이 샴푸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샴푸 동안 머리가 뒤틀어지는, 특히나 뒷머리,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뒷머리의 뒤틀어짐을 방지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니 절대 잊지 마세요. 또한 이렇게 중화제를 걷어내는 동안 그랜나루를 뾰족하게 했던 부분이라든가 어떤 다운펌 했던 부분이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중화제를 걷어내는 시간 동안도 다시 한번 모발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크림 중화제를 걷어낸 후에 샴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수건으로 다시 한번 뒷라인은 깨끗하게 중화제를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이렇게 했을 시 샴푸를 오래 하면서 네이프 부분에 다운펌이 틀어지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샴푸 시간 자체를 상당히 짧게 단축시키는 아주 좋은 팁이 될 것이니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해보세요. 자, 수건으로까지 중화제를 걷어냈기 때문에 샴푸는 아주 평소처럼 쉽고 편안할 것입니다. 이제 애시드 3.5 산성 샴푸로 샴푸를 해서 잔류 알칼리나 잔류 화학 성분까지 깨끗하게 제거하는 샴푸를 하고 모발이 가장 건강한 등점점 상태인 pH 5.5 상태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파마 후에 샴푸를 하지 않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산성 샴푸가 아닌 알칼리 샴푸제였기 때문에 알칼리 샴푸제로 인한 파마 후에 샴푸를 했을 때 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산성 샴푸로 잔류 알칼리와 잔류 화학 성분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모발 손상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모발 컬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마 후에도 산성 샴푸로 마무리로 깨끗하게 샴푸하는 것이 정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샴푸까지 끝내고 이제 마무리 드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롭컷 형태로 짧게 잘라놓고 심각한 탈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성 헤어스타일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전체 다운펌을 해 주었습니다. 커트 이후에 다운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운펌 이후에 조금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 커트를 하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끝난 후에 저희 실크 마스크로 모발 보호와 마무리 스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옹 스타일인 크롭 컷을 짧게 커트를 하고 최대한 탈모 쪽 부분을 커버하는 다운펌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처럼 비교샷을 보시더라도 너무나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쪽 원형 탈모는 거의 완벽하게 커버가 됐고요. 뒤쪽 정말 크게 도저히 커버가 되지 않은 커다란 원형 탈모 부분도 다운펌으로 모발의 방향을 살짝 틀어줌으로써 너무 과도한 틀어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틀어줌으로써 최대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아도 고객분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정말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던 헤어스타일이 완벽하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너무 젊은 분이 심각한 탈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발까지 길러서 그 문제가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잘 맞는 헤어스타일을 최대한 찾아준 것입니다. 고객분께서 원래 이렇게 뿔대 안경을 쓰고 계셔서 뿔대 안경을 착용했을 때 전체적인 스타일링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너무나 딱 맞춤 스타일링처럼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고객분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스타일이 되어서 저는 제가 느끼는 만족감은 훨씬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저와 같이 호흡하시면서 하나의 스타일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많아서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저와 같이 긴 호흡으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분명 현장에서 머리를 하실 때에도 분명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